카카오의 남궁훈 각자 대표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가 사퇴한다고 사태가 해결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재발 방지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부문의 결정권을 갖는 각자 대표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카카오의 제2, 제3의 비슷한 사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카오는 그동안 이 체질 개선이라는 용어를 자기들이 유난히 먼저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추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1월 11일 디지털 투데이의 헤드라인을 카카오가 장식했는데 제목은 카카오 체질 개선 단행, 효과는 내년부터 기대였습니다. 당시 콘텐츠와 기타 부문의 실적은 좋았는데 광고 부문 실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편, 즉 체질 개선을 통해 다음 해부터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인 2021년 10월 31일 비즈워치의 보도, 두드려 맞은 카카오 체질 개선 카운트다운, 이 제목이었습니다. 카카오의 최고 수장 김범수 의장이 국감에서 난타를 당했는데 주된 이유가 거대한 플랫폼의 탐욕에 대한 우려와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카카오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난타당한 궁극적인 원인이 계열사 각각이 경쟁적인 운영에 몰두한 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카카오가 이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됩니다. 역시 지난해 2021년 11월 25일 다른 언론의 헤드라인, 카카오 사령탑 쇄신, 내부 체질 개선, 글로벌 사업에 베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체질 개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령탑을 교체한 시기에 맞춰 자신들도 사령탑을 교체하고 사업을 글로벌로 확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교체 내용은 여민수 조수용 공동체제에서 여민수 류영준 공동대표 체제로 변화를 주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류영준 대표 내정자는 주식 먹튀 논란으로 인해 취임도 못해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류영준은 카카오의 대표로 내정되기 전 카카오페이라는 계열사 대표였는데 카카오페이가 코스닥에 상장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8명의 다른 임원진들과 함께 스탁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되자 말자 팔아치운 것입니다. 피해자는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임원진이 한꺼번에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당시 약 20만 원에서 5일 만에 17만 원으로 급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 지금은 36,900원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20만 원에 팔아치웠고 그를 믿고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80% 이상 손해를 봤으니 거의 다 날린 셈입니다. 그래서 류영준 씨는 카카오 대표에 내정은 됐지만 자진 사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놈의 체질 개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류영준의 자진 사퇴 이후 남궁훈이 올해 3월 29일 카카오 대표에 취임합니다. 이를 보도했던 IT조선의 헤드라인은 남궁훈 카카오 새 대표, 카카오의 체질 개선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였습니다. 체질 개선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언론 아시아2의 헤드라인, 카카오 확 바뀐다, 기반 서비스로 체질 개선 1000명. 책임자로 취임하는 사람마다 이 체질 개선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토록 외치던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체질 개선과 우리 소비자가 생각했던 체질 개선이 단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체질 개선은 매출 극대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체질 개선이 아니라 매출 증대와 사업 다각화, 또 전 국민을 카카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를 말한 것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136개, 삼성 계열자 숫자에 무려 2배를 넘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전 세계 1억 명에 가까운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에 카카오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 부문별로 쪼개고 자르고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상장시켜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려는 탐욕의 그래프입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카카오의 독과점을 막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똑같은 말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여태 뭐하고 올해 또 똑같은 말로 앵콜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앵콜송마저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독과점 규제만 갖고 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요. 경영진에 취임하던 그들이 그때 외쳤던 그 체질 개선 말고 커스터머 프렌들리, 친소비자형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나란히 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네이버가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돈은 350억 원인데 반해 카카오는 반도 안 되는 140억 원만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을 엮고 있는 이 같은 산업은 서비스 요소들을 분산 배치해서 설령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전국적인 피해가 아닌 부분적인 기능 오류로 막을 수 있도록 백업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는 그 역시 안 했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가입자를 놓고 관문은 카톡 계정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 카카오 메일, 톡서랍, 게임, 패션, 음식 주문, 멜론, 카카오맵,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등 수많은 서비스를 다 얹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가 멈추면 전체가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고 예방하는 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를 해결한다고 정치인들은 그저 단순한 플랫폼 규제책만 내놓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핀셋으로 가시를 뽑아내듯 제대로 된 카카오의 대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핀셋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심하게 정부기관이 카톡 단톡방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책 공지나 올리고 그러니 카톡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질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카카오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때입니다.